미국의 백신 접종이 3주째에 이르면서 2차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뉴저지 내 일반인의 백신 접종은 3월 말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높은 확진율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공립교 대면 수업을 유지하기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오늘 조자주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는 5번째 감염 사례입니다. 미 연방정부는 아직까지 현금 지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순차적으로 1, 2주 내에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맨하탄 임대료가 크게 내린 반면 뉴저지주 누와크시의 평균 렌트비는 급등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사태를 정치적 쇼라며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던 한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환청의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난 이창화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이 3주째에 이르면서 2차 접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이자 백신 1호 접촉자인 뉴요크 간호사 샌더 린지는 어제 두 번째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 뉴저지의 백신 공급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되겠지만 일반인은 3월 말쯤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뉴욕은 지난 12월 28일부터 뉴욕, 뉴저지 노인 요양시설 주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오는 6월까지 이들의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뉴욕주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받은 대상은 페이즈 1으로 분류되며 다음으로 경찰, 소방관, 주방위군, 교사, 약사, 그로스리 스토어 직원, 트랜짓 직원들이 포함됩니다. 이어 페이즈 3에는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65세 이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 포함됩니다. 페이즈 4에는 그 밖의 모든 필수 업종 노동자가 백신을 맞게 되고 마지막으로 페이즈 5가 되면 모든 주민들이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뉴저지는 1월 중순까지 그룹 1A에 속하는 보건의료 종사자, 장기 요양시설 입주자와 근무자 전원이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1월 중순부터 2월까지는 그룹 1B, 즉 교사와 교육 종사자,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식료품 생산 및 농업 종사자, 물류 관계자 등 필수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2월부터 3월까지는 65세 이상 의료적으로 취약한 성인이 백신을 맞게 되고 3월부터 5월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심각한 증세로 발전할 수 있는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항암 투석 치료 환자 등은 의료 관계자 등 그룹 1A 다음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주 정부는 백신 추가 물량이 도착하는 대로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의 경우 1차 백신 접종 후 3주 후 2차 백신을 맞아야 하며 모더나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4주 후 2차 접종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온라인을 통해 백신 예약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뉴저지 주민도 온라인 예약 포털에 등록 후 백신 물량이 공급되는 대로 가까운 병원에서 접종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증상, 무증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보통 수준의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7일 평균 확진율이 9%를 초과해도 공립학교 대면 수업을 유지하기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뉴욕주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코로나 검사 결과 낮은 확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7일 평균 확진율이 9% 이상인 지역의 학군도 학생과 교직원의 7일 평균 확진율이 그보다 낮으면 계속해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매주 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20%를 대상으로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뉴욕시의 7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율이 9%를 넘었지만 예정대로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12월 초에 대면 수업을 재개한 공립학교 학생과 교사 10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율은 단 0.68%에 불과했다며 대면 수업 재개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뉴욕시가 전염 위험이 높은 식당과 술집, 헬스장 영업은 놔두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한 학교부터 닫는다며 드블라지오 시장과 교사 노조를 향한 비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9월 개학 이후 뉴욕시 전체 공립학교를 통틀어 2,300명 이상의 학생 또는 교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대유행의 진앙이었던 뉴욕시는 여름 이후 비교적 확산세가 덜한 편이었지만 연말연시 연휴 이후 감염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4일 기준 뉴욕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율은 8.34%이고 신규 감염자는 11,209명, 사망자는 17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조지아주 보건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B117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조지아주에서도 처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주에 이어 전날 뉴욕에서까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조지아주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오늘 조지아주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18세 남성으로 앞서 파악된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주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여행 이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지아주 보건부는 이번 감염 사례 또한 지역사회 확산에 의한 감염임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자택에서 격리 중이며 주 당국자들은 이 감염자를 중심으로 주변 10대들의 접촉자 감시와 변종 코로나19 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B117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확산되었던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야생형 성격을 가지고 있어 더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렇다고 특히 위험하거나 내성이 있는 백신이라는 증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건 관계자들은 전염성이 높은 형태의 바이러스가 전반적으로 더 많은 감염과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변종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영국은 현재 세 번째 국가 전면 봉쇄 조치를 내린 상태이며 지금까지 적어도 33개국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뒤늦은 서명으로 확정된 연방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 패키지에 따라 1인당 $600씩의 현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좌 이체 자동 지급의 경우 순차적으로 1-2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연방국세청을 통한 현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발표한 데 따라 일부 시민들은 계좌에 자동 이체로 현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상당수 아직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재무부는 지난 1차 경기부양 현금 지급 때 IRS의 계좌번호 정보가 이미 제출돼 있는 납세자들에게는 1인당 $600씩의 현금이 계좌 이체 방식으로 자동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이체 계좌가 없는 사람은 체크나 데빗카드로 받게 됩니다. 재무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체크나 데빗카드 발송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우편을 통한 배송이 각 수령자 가정에 언제 이루어질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지난해에 2019년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를 IRS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은 올해 세금 보고 시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 IRS는 지난해 1차 현금 지급 때 사용된 은행 계좌로 자동적으로 보내게 되는데 따라서 기존의 은행 계좌가 폐쇄됐거나 바뀐 경우 또는 어떤 이유로든 이번에 지급되는 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올해 2020년도분 세금 보고를 할 때 클레임을 해야 합니다. 연방재무부는 IRS의 Get My Payment 웹사이트에서 각 납세자들이 지급 여부와 일정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맨하탄 아파트 임대료가
10개월 전보다 최고 30% 이상 내렸습니다. 반면에 맨하튼 거주자들이 대거 이사한 뉴저지주 노아크는 렌트비가 급등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 점퍼가 발표한 2020년 12월의 월간 임대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의 원베드 평균 임대료는 $2,450, 전년 동기 대비 19.7% 하락했습니다. 투베드룸 평균 렌트비는 $2,630, 전년 동기 대비 22.4%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임대료 하락폭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조사에 따르면 맨해튼 미드타운의 이스트 지역 스튜디오는 임대료가 지난해 $2,595였는데 현재 $1,800로 무려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맨해튼의 월 평균 임대료도 10개월 전 평균 $3,509에서 $2,776로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2010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것입니다. 브루클린과 퀸즈의 월 평균 임대료는 $2,400와 $2,100로 약 6% 하락했습니다. 반면 점퍼의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뉴저지의 뉴아크와 같은 도시의 렌트비 급등 추세입니다. 뉴아크의 원베드 임대료는 지난달 8.1%나 급등해 평균 $1,730를 기록했습니다. 투베드 임대료 역시 8.3%나 뛰며 $1,950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맨해튼에 살던 세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수입이 줄어들면서 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싼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로 원베드 평균 임대료가 $2,660를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위기 속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던 60대 남성이 코로나19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5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론을 정치적 쇼라고 주장하며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던 60대 남성 척 스테시가 최근 코로나19에 걸리자 병원 침대에서 내가 잘못했다며 반성하는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척은 산소호흡기를 쓰고 숨을 헐떡거리며 나는 코로나19를 단순한 독감으로 여기고 무시했다며 나처럼 삶을 끝내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라고 호소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척은 지난해 5월 한 도너츠 판매 가게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혼내주기도 했습니다. 척은 이와 관련 그때 마스크를 쓰고 도너츠를 먹어야 했다, 직원들을 보호해야 했다며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5%까지 줄어든다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스크를 애용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척의 이 같은 후회의 모습이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지자 마스크 착용을 반대하는 일부 극우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살해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척은 이와 관련해 그들이 아무리 나를 위협해도 마스크 착용을 권할 것이라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 비자와 영주권 등의 비자 발급 제한과 외국인 노동자 입국 금지 조치를 3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만료되는 기존의 행정명령을 앞으로 3개월 더 연장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업 비자와 영주권 등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금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으로 입국 금지된 비자는 H-1B, H-2B, H-4, L-1, J-1 등이며 이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IT 기업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단 미국 시민권자나 배우자 등 일부는 예외 대상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31일 뉴욕주에서 부과된 교통 위반 범칙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분할 납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3월 3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교통 위반 범칙금을 부과받은 운전자는 월 $10 또는 월 소득의 2% 중 더 큰 금액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추가 요금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차량국은 지난해 말로 종료된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등록갱신, 자동차 인스펙션, 뉴저지 아이디, 임시 태그 등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차량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업무 차질로 인해 유효기간이 2020년 6월 1일에서 8월 31일 사이인 운전면허증 등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시킨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한 한인 단체 회원들의 신상 정보가 구글에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나 해당 단체가 해킹 또는 구글의 정보 싹쓸이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법당국에 신고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 피해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검색 사이트 구글에는 이 단체에 가입한 한인 회원들의 얼굴 사진이 붙어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회원가입서, 또 주고받은 서신 등이 올라왔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이들의 신상 정보에는 회원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주소 등이 노출되어 있어 범죄에 악용당할 위험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편 해당 한인 단체는 회원들의 신상 정보가 구글에 공개된 데에 대해 일단 어떤 원인이든 피해를 당한 분들께 죄송하다며, 또 그러나 웹 관리자 등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불순한 의도나 내부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해킹 공격 또는 구글 측이 한인 단체 데이터 폴에 들어와 마구 쓸어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1일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 이탈과 국적 보유 신고, 국적 선택 신고 등을 신고 기한 내 온라인 신청을 완료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달 31일까지 공간 방문 접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방문 접수 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 이탈과 국적 보유 신고, 국적 선택 등 신고 기한이 2020년 3월 31일까지 만료되는 사람으로 신고 기한 내에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완료했으나 지난달 31일까지 방문 접수를 하지 못한 사람은 올해 6월 31일 이전에 관할 제외 공간을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국적 이탈 신고 기한이 2021년 3월 30일까지 만료되는 사람과 국적 보유 신고, 국적 선택 신고 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 만료되는 사람도 이번 연장 조치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신고 기한 내에 영사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